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이에요. 덥다. 날씨 덥고 아침부터 땀 삐질 흘리면서 또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출근하기 좋을 것 같아요. 햇볕이 쨍쨍 찌니까 일찍 출근해서 또 시원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이 작고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더라. 안 그런가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10분 동안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1년 365일을 계속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10분 동안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더라. 오늘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1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요. 1년 365일 계속해가지고 잠들기 전에 1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했죠. 한국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소설가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책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 원고지 20매를 규칙적으로 썼답니다. 원고지 20매를 규칙적으로 썼다. 글이 생각대로 써지지 않는 날에도 그냥 정한 매수를 채웠고 반대로 잘 써지는 날에도 정한 매수를 넘기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 습관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일본뿐 아니라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소설가로 만들었다고 하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천회장도 그냥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에 뭐 10분, 20분이든 간에 여러분들 앞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무엇인가를 해내면은 내 삶의 중심이 잡히고 자신감이 이제 솟구쳐 오르는 거죠. 하루에 한 가지 꾸준히 해낼 수 있는 나만의 작고 사소한 그런 습관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놀랍게 변해 있는 그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나를 만나자. 하여튼 꾸준함이 좋은 것 같아요. 성실함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 꾸준. 그래도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모두가 즐겁게 즐기고 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시원하게 보내는 것 같네요. 지금 이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죠. 현재 전북 부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많아요. 아니 이 뻘밭에서 도대체 1,000억이나 투자했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환경, 조건, 인프라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하여튼 그 부안군 새만금에서 23년 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여하고 있는데 그 최모군이 그러네요. 청소 인력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답니다. 그 화장실과 샤워장 모두 깨끗해졌다. 냉방버스가 많이 들어오면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힘들면은 시원한 바람을 쐬고 이제 회복할 수 있어서 행사장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6일날 그 찾은 잼버리 이제 행사장에 부실한 준비와 미숙한 대처로 국제적인 그런 망신 행사로 전락한 게 아니냐 비판을 받았던 행사가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폭염 대책이 확충되고 각종 시설이 이제 깨끗해지면서 영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그런 활동 프로그램도 이제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단들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 라면과 뭐 비석치기 등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은 소바, 콜롬비아 대표단은 커피를 마련해서 공유하고 있더라. 해외 대원들도 이제 배지 등을 교환하려고 활발하게
각국 대표단을 찾는 중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던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제는 안정화 기조로 접어든 데는 이 정부하고 지자체, 기업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계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있었던 조직 운영도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총리가 나서서 한덕수 총리가 오후에 잼버리 대회 현장을 찾아가지고 김현숙 여성부 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향해가지고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질타했죠. 난 도대체 여가부 장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큰 소리 빵빵 치다니 작년에 다 준비했다고. 근데 보니까 개판이었다는 거죠. 응? 하여튼 대회 참가자들이 이제 지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조직이 답변과 실제 현장 그 준비 상황이 그 다른 경우에는 조직위 측에 조치한 후 재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기업들은 잼버리 영지에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지자체는 이미 철수를 결정한 뭐 미국, 영국, 하여튼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자체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탠가 봐요. 온열 질환, 뭐 화상, 벌레 물림 등의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삼성은 삼성서울병원 소속의 의료 지원단을 새만금 현장에 파견했고, 규모는 의사 5명, 간호사 4명, 지원 인력 2명 등 총 11명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잼버리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하고 화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수원의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결합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LG는 LG생건, LGU 플러스 등 계열사가 힘을 합쳐서 뭐 생수하고 이온음료 20만 병을 지원한 것 같아. 넥쿨러 1만 개. 하여튼 휴대용 선풍기 보조 배터리를 뭐 기부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D현대는 자체 준비한 미품으로 화장실 등 대회장 시설 정비 나섰고, 재계 단체도 지원 행렬에 참여하네요. 정경련에서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온열 환자 방지를 위해서 냉동 생수 한 10만 명 지원하고, 대한상공회에서도 지난 4일에서 5일 대형 아이스박스 한 400개 긴급 지원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잼버리 영지에서 철수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대한관광 마련에 나섰는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6일날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하고 게러스이어 영국 대사관 부대사를 만나가지고 그 철수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즐길 수 있는 서울 대한관광 행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어요. 서울시는 영국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강공원 일부를 야행정으로 제공해서 대원들이 잼버리 행사의 본질인 야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고, 잼버리 행사와 무관하게 여름 휴가철 그 내국인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던 여름 페스티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열리는 춤과 음악, 오페라, 클러빙 등을 즐길 수 있는 광화문 그 세종 썸머 페스티벌은 개최일을 한 10일로 앞당겨서 잼버리 대원들은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뭐 잼버리 참가자가 제주에 입도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뭐 제주도 운영 캠핑장, 청소년 야영장 등을 시설 점검했고, 참가자들을 숙박시설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는 제주국제공항에 보관된 모포랑 매트리스 1,500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관광 코스의 경우 성산 일주봉이 있는 동부랑 삼방산이 위치한 서부 등 두 곳에 주안점을 두고 짜고 있는가 봅니다. 강원도도 보니까 남이섬 월정사 루지 체험장, 한류 웰리스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대한관광 프로그램으로 이제 문화체육부에 이제 제안하는 한편에 3,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네요. 또 종교계도 이제 판을 얻었어요. 조계종도 보니까 뭐 템플스테이 그 운영하는 147개 사찰 조계종 지경에 한국문화연수원에 긴급 지원 지침을 보낸 것 같습니다. 참가국의 요청이 있으면은 뭐 야영지나 숙박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아이고 이제서야 막 난리치고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이 뻘밭에서 하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그늘막도 만들고 참 시설을 좀 제대로 갖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간척지에다 이거 야영한다는 게 참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1,000억이나 들어갔다는데 도대체 이 1,000억이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러니 이제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국제적인 망신. 아유,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그리고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서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소재의 도금 기업이죠. 동아 플레이팅을 방문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015년부터 3천여 개의 중소기업에 850억을 지원해가지고 상생 경영 실천에 앞장서네요. 삼성은 협력회사뿐 아니라 거래 관계가 없는 중소, 중견기업까지 종합적인 그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상생 그 협력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삼성은 5월부터 AI하고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도 뭔가 고도화하는 스마트 공장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100억씩 약 3년간 총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60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2015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올해까지 8년 동안 전국의 중소기업 3,078곳에 850억 투자하겠다는 거죠. 중소기업 중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스마트 공장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그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대비 평균 매출이 23.7%, 고용은 26%, R&D 투자에서는 36.8%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삼성은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요. 자금 지원, 기술 제조 혁신, 인력 양성, 혁신 등 4대 분야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상생협력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신설을 통해서 협력사의 체계적인 인력 육성을 돕고 있는데, 이 상생협력 아카데미는 교육센터 외에도 삼성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 전수하는 컨설팅 센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회사에 도움을 주는 청년 일자리 센터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는데, 삼성은 신생 IT 업체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올 초에 외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서울뿐 아니라 광주, 대구, 경북에서 잇따라 출범해서 삼각 벨트를 구축합니다. 이 C랩의 아웃사이드에서 선발된 스타트업 중에 삼성과 사업 연계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는 해당 사업부하고 미팅, 사업 컨센트, 이런 증명 등으로 협력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삼성은 소프트웨어 인력 저변 확대에도 힘쓰는데 2018년 삼성이 시작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사피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달 10기 교육생을 수료했고 교육생을 받았고 올 6월까지 한 8기 수료식 기준 수료생 누적 취업률이 84%, 삼성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 990여 곳에 취업을 했네요. 현재 약 4,000명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출을 잘 하고 있네요. 보니까.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죠. BOE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BOE의 생산 차질로 아이폰 공급 물량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의 적자를 메우는데 기여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돼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 15랑 15 플러스 올레드 초도 물량을 단독 공급을 하는데, 이 당초 두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서 납품 계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BOE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 등 기술적인 이슈로 애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업계 관계자도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는 아이폰 15 시리즈 4종에 대해서 양산 승인을 받고 출하 중이라고 합니다. BOE가 생산하기로 했던 공급 물량도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네요. 경쟁사의 그 생산 차질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도 아이폰 올레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이제 기대가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 15 올레드 초도 물량을 모두 넘겨준 BOE가
하반기 남은 물량도 놓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겠죠. 아이폰 15의 그 올레드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100% 공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BOE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 등 기술적인 이슈뿐 아니라 삼성과 올레드 기술 특허 소송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말까지 아이폰 15 올레드 공급 가능성이 한층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 중 60%의 점유율을, LG가 한 40% 정도 점유율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반기에 애플을 비롯해서 삼성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로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미 아이폰 15의 패널 주문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 조사 기관인 DSCC에 따르니까 올해 6월에서 7월 아이폰 15의 올레드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아이폰 14 대비 100% 증가를 했어요. 이 고부가 제품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올레드 패널 출하 비중이 58%인데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출하 비중 43% 대비 15% 정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출시 모델 모두에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합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는 프로하고 프로맥스 두 종, 중국 BOE는 기본과 플러스 두 종으로 공급이 이제 제한됐죠. 이 폴더블 폰인 그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 5를 공개한 삼성전자는 판매 목표가 1000만 대 이상을 제시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26일이에요.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의 그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중국 애들은 참 문제예요. 이거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 너미 기술 훔쳐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 문제 있는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날 덥서 더워요. 무더위 잘 피하시고 물도 좀 충분히 드시고요. 하여튼 그늘 같은데 시원한 데서 이렇게 좀 휴식도 취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떼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